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소개해드린 대로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야 요즘 아주 핫하시고. 네,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김덕진 소장님 요즘 이제 핫한 게 뭐냐면 어. 이제 마치 옛날에 그 동춘 서커스 알아요? 그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들 불러다가 막 그냥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막 묘기 보여주고 사람들 예? 오 이러면 어. 그거 지금 비슷한 그거 하고 있습니다. AI로 제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들을 제주 다 이제 넘기. 불러가지고 네. 인공지능들 쇼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져서 네. 와. 그러고 있다고. 오늘도 네. 그 쇼를 네. 저희도 저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네. 요게 또 우리 이프로님이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네. 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이프로님 덕분에 제가 보은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잘한 좋은 일 했네. 좋은 일 했어. 추천사 전문. 근데 너무 재밌게 쓰신 게 추천사를 뭐라고 쓰셨냐면 저도 되게 공감한 건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AI에 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뜬구름 잡는 예측이나 어설픈 전망이 아니라 그저 부지런한 현실 따라잡기뿐이다. 그걸 도와줄 매우 희귀한 책이 나왔는데 읽어보니 심지어 친절하고 재밌기도 하니까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혼자 읽자. 이렇게 명문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셔서 조용히 읽고 있어서 예. 책이 팔리는 거에 비해서는 책 리뷰가 별로 안 달리더라고요. 조용히 혼자 하여튼,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화면 띄워주시고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AI 이런 것까지 돼라는 얘기를 할게요. 마침 오늘 또 챗GPT가 이제 나온 지 1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1년 동안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아하. 보려고 하는데요. PPT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이제 올해의 트렌드, 이제 내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책에 같이 넣었는데 네. AI 에이전트라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일상 속에 녹아든다. 그리고 개인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아마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이나 법적인 쟁점이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처럼 챗봇 네이티브들이 시작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서커스 게 단장이죠. 단장 그냥? 그냥 그렇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서라 아니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에 나오는 뭐 다양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야 뭐 해줘? 네, 그렇죠. 하면 해주는 거고. 네, 실제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게 이 책을 내고 나서 조금 지나서 우리 빌 게이츠 형님께서 예. 실은 내가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30년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내용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AI 에이전트가 뭐냐? 자연어에 반응하고 사용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말로 시키고 글로 시키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고 요즘 친구들 얘기로 알잘딱깔센 그러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모든 거를 해주는 뭐 그런 녀석이다. AI 비서, AI 네. 비서다.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의 비서는 그냥 단순히 뭐 정리를 해주거나 요약을 해주는 정도라면 얘는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내용도 저대로 만들어주고 정들겠어. 실제로 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직원이 하나도 필요 없겠네 그럼. 이제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요. 얘가 책임을 안 져줘요. 뭐 잘못했을 때 AI를 그렇죠. 야단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초안 생성기나 뭔가 예전에 그 신입사원들이나 인턴 사원 우리가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되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시니어 분들이 보고 야 너 이거 다시 해봐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생성형 AI는 주니어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시니어를 위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얘한테 자연어로 우리가 뭐 해달라고 시키면 얘가 뭔가를 갖다 줍니다. 근데 틀렸어요. 틀리면 다시 하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보죠. 네, 실제로 이제 AI 기술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변화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형 멀티모달 모델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글자 말고 그림도 되고 음성도 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챗 GPT만도 되게 놀라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이퍼클로바라든지 구글의 바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골랐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세 번째가 이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최근에 오픈 AI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봤지만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GPT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누구나 챗봇 만들고 챗봇 만든 거를 마치 앱스토어처럼 자기가 올려서 판매도 하고 그 안에서 거래도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예. 하는 그림인데요. 그 얘기 중에 오늘 좀 중요한 1번, 3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멀티모달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GPT-4한테 이런 이미지를 주고 이거를 해보라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읽어낸다는 거예요. 뭘 읽어낸 거예요? 자, 지금 GPT-4한테 제가 예. 이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문이거든요.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얘기한 건데요. 이 이미지 파일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올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미지를 올리면 그냥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봤더니 요런 거 같아요. 이미지를 봤더니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네,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한 거냐면 이미지를 봤는데 이 이미지 안에 영어 말고 다른 랭귀지가 있다면 그걸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지를 올렸더니 이게 일본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이거를 일본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일본어고요. 굿모닝이라는 뜻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미지를 그냥 올린 거예요. 예. 올렸더니 이게 되게 또 이미지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글자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국어고 마파두부고요. 마파두부는 어떤 음식입니다라고 얘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 세 번째 이거 재밌는데요. 이 이미지를 줬더니 어. 아 이거는 코리안이고요. 뜻은 딜리셔스 푸드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저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잠깐 그럼 이미지 안에서 네. 어떤 부분이 이미지고 어떤 부분이 글자인지를 구별하고 네. 아. 그 글자가 어느 나라 말인지는 당연히 구분하고 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며 네. 그 뜻에 대한 해설도 넣어주고. 그렇죠. 어. 그럼 해설을 넣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한테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신입사원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얘를 아주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거 왼쪽엔 뭐냐면요. 얘한테 이미지를 5장을 한 번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네가 분석을 해서 순서대로 정리해봐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허. 예. 이게 김초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김초밥이라고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냥 이미지 5개 주고 사진만 준 건데. 네, 분석해서 알려줘 이랬더니 얘가 보시는 것처럼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E, C, B, A, D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E는 밥 비비는 거고요. 그죠? C는 김에 밥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넣는 거고요. 요렇게까지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야, 저거는 저건 네.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그 네. 진짜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건 그 옆에 보면 이미지를 주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분석을 시켜서 문장으로 쓰게 하는 건데요.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보신 예, 야, 요 진짜 분은 젊었을 때네. 예, 젊은 분을 제가 이제 넣어가지고 아까 했던 명령을 이렇게 GPT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예. 얘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해 주는데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또 딥L이라고 하는 약간 의역을 해주는 요즘에 이 AI 번역기가 있어요. 저 AI한테 뭘 시킨 거예요 지금 요 문장을 준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뭐냐면은 너가 지금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얼굴에 있는 것들의 이미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좀 해석해보고 정의를 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 예. 다음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의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서 나한테 알려줘 라는 얘기를 했다. 네, 영어로. 그렇죠.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딥L이라고 하는 또 이 의역을 잘해주는 번역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예. AI 기반의 번역기인데 예. 그걸로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속 인물은 살짝 미소 지으면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서 만족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인상입니다. 이 인물은 시상식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이 프로님이 어떤지 며칠 전에 나온 유튜브 캡처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올렸더니 이번에는 아주 길게 얘기를 해준 이미지 속 인물은 만족스럽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를 짓고 있고 눈 주위에 큰 긴장감 없이 부드럽게 쉬고 있으며 전체적인 자세가 편안함을 암시합니다. 만족감, 행복감, 평온감을 있고 그러나 맥락 없이 정지 이미지에서 감정을 읽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부정확할 수 있다까지 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안전망까지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주면은 얘가 이미지의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한테 어떻게 표현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엑스레이를 주고 엑스레이 사진 주고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게 부러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번역을 한 건데 5번째 중족골 가로치고 발 바깥쪽의 뼈로 새끼 발가락과 연결 빼는 뼈 이거까지 얘가 설명을 해요. 와. 거기에 골절이나 골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골절은 일반적으로 존스 골절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저건 의학적인 정보인데 저런 것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병원에서 존스 골절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얘가 또 안전망을 잘 만들어요. 옆에 CT 사진을 보면 CT 사진을 또 해석해 보라 했더니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아빠에 얘기한 것처럼 추가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평가나 임상적 상관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꼭 가보세요까지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이제 실제로 챗GPT가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그냥 제가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의 기본 데모인데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자전거를 찍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나 안장을 낮추고 싶은데 네가 나 좀 도와줄래? 라고 시킨 거예요. 영어로.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거 오픈 AI 거니까 한 줄 이렇게 쓴 거예요. 나 이거 안장 낮추고 싶은데 도와줘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Help me lower my bike seat. 네, 그러네. 그걸 썼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달랑. 네,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을 하는 거 제가 요거까지만 했는데 얘가 답변을 여기 보시면 이거 낮추려면 퀵 릴리즈 레버를 풀던가 or 그죠? 볼트 베이스 업 시트 포즈. 그래서 이제 보통 자전거에 이 안장을 내리는 방식 실제로 두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에 볼트를 푸는 방식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있는 레버 당기는 방식인데 네. 연장 얘가, 필요한 거랑 연장 안 필요한 거. 그렇죠. 근데 얘가 이 사진을 보고 둘 중에 뭔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 저거는 연장 필요한 건데. 네, 왜냐하면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모르네라고 한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더 찍는데 이번엔 여기만 확대를 해서 찍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컨펌을 한 다음에 야 이거 레버야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안 거예요. Is 이거 레버 this the 아니야. lever? 네.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거 레버 아니고 볼트야. 이거 하려면 앨런 렌치가 필요하고 이거 풀어야 돼. 자 이거 풀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심해라는 얘기까지 해준 거예요. 세상에 스위트하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또 근데 저 앨런 렌치가 뭐지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봤더니 자전거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설명서를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공구통이 있어요. 공구통을 또 찍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올리면서 야 이거 내 자전거 설명서랑 툴박스인데 나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구 가지고 있어라고 물어본 거예요 챗GPT한테. 내 필요한 공구가 이 안에 있는 거니 뭐니 이렇게. 네. 그랬더니 얘가 그래 너 제대로 된 툴 갖고 있어. 왼쪽 섹션에 이 툴 중에서 왼쪽 섹션에 드월트라고 돼 있는 거고 자 그걸 쓰는데 4mm 앨런 헥스키를 써야 돼. 그리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안전하게 해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이렇게 그런 쓰는 것까지 겁니다. 얘기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하고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와. 네. 이게 지금 GPT-4V에서 되는 기능입니다. 지금 깔고 있는 다 유료 버전만 되는 거죠? 네, 유료 버전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서버가 터지니까 요즘에 유료를 아시겠지만 유료가 지금 웨이트 리스트가 걸려 있죠.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료를 하고 싶어도 유료를 가입을 못 해요. 왜요? 네. 대기가 걸려서? 네, 너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GPT-4 이따가 보여줄 GPTs가 딱 나오고 나서 서버가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관심을 얻으면 서버 감당이 안 되니까 유료 가입을 지금 웨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나마 하나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료 가입 아이디가 있으면 그건 당근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네, 뭐 있으세요? 있죠. 덕분에 제가 책을 내는 바람에 덕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저도 이제 장난을 쳐요. 어떻게 치느냐? 부럽다. 이제 저런 거. 그죠. 제가 장난을 치고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좀 재밌는 사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화이트보드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예. 근데 이 화이트보드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도를 그린 거예요. 보면 예. 이메일 넣고 이름 넣고 나이를 넣는데 나이가 18살 넘으면 사이트를 보여주고 18살 안 넘으면 스크린을 이제 소리를 보여준 다음에 키즈 버전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GPT한테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자, 지금부터 너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그죠? 자, 우리 팀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온보드 플로우를 그렸어. 자, 네가 지금부터 이거를 Next.js랑 이제 Twilight CSS를 활용해서 코드를 짜줘야 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짜와라.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이 AI를 잘 쓰고 똑똑하게 할 때 사람의 감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은 얘네한테 요청을 정말 되게 우리 사람이 되게 막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Please. 예, 뭐 이런 걸 하거나 혹은 얘한테 너 침착해야 돼라고 하면 얘가 실제로 코딩이나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침착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침착해. 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그래서 네 번째 줄이 재밌는데 네 번째 줄에서 얘한테 뭐라고 쓰냐면 이거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유행하는 프롬프트인데 Take a deep breath. 그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think step by step. 생각을 단계별로 해. 천천히 해. 네, 그래서 네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딱 잡은 다음에 예. now 그 다음에 자 이제 네가 완벽한 코드를 한 단계씩 잡아. 그러니까 시키는 거야. 답을 빨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천천히 네가 생각해서 천천히 해도 돼. 네. 어. 그러니까 take a deep breath and think step by step이라고 넣어주면 네. 이 훨씬 자식이 얘가- 더 신중한 결과를 내놓는다. 그렇죠. 시간은 좀 더 걸려요? 실제로 이제 GPT-4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거의 뭐 속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 사람하고 비슷.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업계가 지금 양분이 됐다지 않습니까? 네. 저건 사람이다 저거는. 그렇지. 진짜 큰일 났다 지금. 네, 그렇죠. 인류가 통제가 안 된다.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가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파이썬을 진짜 잘하거든요. 파이썬 코드를 짜주고 실행을 했더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그럼 이제 나는 어디다 써먹을까 하다가 제 핸드폰을 저희 집 모니터를 찍었어요. 예.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거니? 이 제품 판매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판매하면 좋을지 타겟 고객군 잡아주고 판매할 온라인 페이지에 있는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주라고 그냥 이거 찍어서 네. 시킨 거예요. 잠깐만 한글로 시켰잖아요. 네. 아. 한글로 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얘가 웹캠으로 보인대요. 아. 웹캠은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사용이 된대요. 타겟 고객군은 이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써주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십시오. 그럴듯한데. 네. 연봉 4,200만 원짜리 김대리 역할을 하는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웹캠이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거를 엄청나게 하고 있더니 저희 와이프가 제가 불쌍한지 간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간식을 또 이제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GPT한테 야, 이 사진을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해. 와이프가 고생해서 준비한 건데 글과 해시태그도 만들어줘 부탁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해. 네. 웃는 얼굴까지.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내 와이프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 고생한 나를 위해 준비해준 특별한 식사 사랑해요. 저 써주는 거야? 써준다고? 네. 인스타에 이렇게 그냥 올리세요? 네, 그리고 되게 해시태그도 재밌는 게 했네. 그렇죠.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게 피자랑 감자튀김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피자와 감자튀김으로 쓴 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어요. 이모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얘가 센스가 있는 거예요. 센스가. 그렇죠. 네. 저거 올려주기까지는 않죠. 네, 올려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차마 제가 저거 보고 올리지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지는 않았는데 올려주는 요걸 것까지 해주면 진짜 대박이죠. 아니 올려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냥 올려 그러면 연결만 하면 올리는 네, 거야. 그런 것들을 API로 연결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이 와. 챗 GPT API에다가 나머지 것들 연결해서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자동 답변해주는 이런 것들도 요즘 솔루션이 있고요. 타이밍 맞춰서 포스팅 올리거나 타이밍 맞춰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주는 이런 것들도 요즘에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야. 네. 저거는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아내분께서 라면을 끓여 오셨으면 네. 어제 했던 거 그거 한 번 더 해줘 해도 알아먹겠네요. 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죠. 알아먹겠지. 그 대화 목록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가 이제 GPT가 보통 기억하는 게 내 대화 내용에서 앞에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화 창을 새롭게 생기지 않고 기존에 썼던 거에서 뭐 이미지 올리면서 앞에 맥락을 갖고 얘기해라.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자,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경제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분석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경제와 관련돼서 그래프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뭔 것 같으세요? 여기 써 있네요. 사용 시간.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의 그쵸. 사용 시간 변화.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겹쳐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미지를 이제 일반적인 OCR이 되는 걸로 주면 얘가 이미지를 잘 못 읽을 확률이 높잖아요. 예. 이거를 GPT한테 그냥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분석해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 왼쪽부터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연도별 두 종류의 데이터를 시간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얘기를 해요. 녹색 바가 연도별 첫 번째 데이터라고는 아는데 예. 원래는 이게 녹색 바가 무선 전화 데이터인데 얘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파란색 바는 연도별 두 번째 데이터라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반으로 관찰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관찰 포인트는 추이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2013년부터 2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녹색 바는? 급격히 증가했고 파란색 바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저렇게 됩니다. 3번이 재밌는데요. 2022년의 데이터는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와. 저게 왜 얘기한 거냐면 제가 이유도 얘기하죠. 바의 높이가 이전 연도보다 낮아 보인다. 세상에. 저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엑셀 같은 거 통계 만들 때 마지막 달에 12월 안 됐을 때 네. 데이터를 들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의 역할은 뭐냐? 얘가 못 읽은 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저 오른쪽에 상단으로 가주시면요. 다시 넘어가 보죠. 화면을. 네. 여기에 제가 이제 얘가 못 읽은 걸 그냥 제가 보고 써주는 거예요. 보강해 주는 거예요? 네. 녹색 바는 무선 전화 평균 사용 시간이고 파란색 바는 유선 전화 평균 사용 시간이야. 이 데이터의 제목은 유무선 전화 평균 사용 시간 변화 추이야. 2022년도의 데이터도 완료된 데이터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추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더 자세히 분석해 줘. 네. 혼내는 거네, 혼내는 거. 야, 김대리, 이거 못 읽어? 그래서 혼냈네. 이거잖아. 실제로 만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학도 자식이네. 괜히 지금 막 계속 예전에 그 느낌 올라오시죠? 자식 이렇게 올라오시죠? 야. 새벽 2시에 옛날에 일 시키지 야 이거 다시 해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일을 해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그래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저를 혼냈어. 야, 너 이거 모르니? 네, 이거 그 혼내면 이거잖아. 이제 그쵸. 화면을 보시면 네. 아까 있었던 PPT에 왼쪽에는 관찰 포인트만 나왔는데 예. 거기에 이제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게 그쵸. 유선 전화 사용 시간이구나라는 네. 걸 알아낸 AI가 예. 야. 이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만 사용 빈도나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야, 결론을 그죠? 내려놓네. 무선 전화는 저런데 이는 하면서 소셜 미디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와. 전체적인 트렌드는 저러저러해서 저렇게 되니까 무선 전화를 특히나 2022년에 압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렇게 돼서 이는 현대사회의 통신 습관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2017년 이후로 급증한 이유를 소셜 미디어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맥락을 가져온 거죠. 가지고 있었던 거지. 네. 그거는. 알고 있는 거지.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에다가 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맥락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주 이제 재미있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틀렸으면 좀 더 가르치면 되고 내용들 조금 더 추가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팅창에서는 네. 좀 더 똑똑해지면 뭐 해봐라. 너 이게 틀렸잖니 그럼 내가 왜요? 내가 제가요? 제가 왜요? 지금요? 왜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통제가 근데 안 이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쓸 때 본인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네. 훨씬 쓰기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이 분야를 몰라요. 예. 근데 얘가 답변을 해주는데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예.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얘한테 오히려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대강 넘기면 엄청나게 큰 실수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딱 한번 해보고 내가 아는 걸 한번 실험해보고 자식 아직 잘 모르네. 네. 챗GPT는 아직 한참 멀었어. 네. 하고 보통 덮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알려주고 네, 얘야, 맞아요. 김대리야 잘 들어봐 네. 하고 알려주면 훨씬 정확하게 도와준다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제가 또 한 가지를 해봤는데 예. 그 우리 언더스탠딩에 또 보면 여러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래프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요게 야.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022년 8월에 있었던 그래프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미지를 캡처를 떴어요. 음. 캡처를 떠서 이거를 GPT한테 줍니다. 예. 자, 이거 보면 그냥 처음에 그래프를 분석해줘라고 시킨 거예요. 와. 예,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이것도 왼쪽부터 한번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면 세상에. 얘가 처음에 인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확대를 할까요? 여기서 그냥 제가 확대를 여기서. 했습니다. 네, 이게 낫겠네요. 자동으로. 네. 자,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의 그래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세로축은 운송 달러로 이제 달러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Y축은. 네,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예. 한 가지를 틀려요. 얘가 5가지인데 4가지 종류의 선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이제 중간에 그러네. 보면 이게 겹쳐 있는데 이 겹친 걸 얘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4가지라고 했는데 그 4가지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내 눈에도 네 가지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도 그쵸. 네 가지로 근데 보이는데 자세히 하나가 보시면 안 하나, 보이네.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LCC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초록색이 겹쳐 있죠. 이렇게 완전히 겹쳐 있다 이렇게 겹쳐 됐어요. 있는 거예요? 아, 그 연두색 하나, 초록색 하나, 네. 검정색 하나, 회색 하나.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한 청색하고 연두색인데 이 중간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아, 저기 붙어 있는 게 진한 색에 옆에 뭐 하나 더 있는 네, 요 거네. 위에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해상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니, 안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 것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오케이. 예. 줬더니 얘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다 해석을 해주고 네. 전반적 일단 통계를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2022년은 오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 때문입니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얘를 한 번 더 똑똑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와, 이건 좀 어려운 그래프인데 선박 그래프라서. 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겹쳐 있는 연한 녹색이 VLCC를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못 읽은 거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VLCC가 전 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5가지 선박이야. 찾았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야 이거에 대한 함의를 이제 네가 주식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분석해줘. 실은 너는 30년 이상 증권계에서 일을 한 전문 주식 애널리스트고 특히나 선박 화물 운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주고 의견을 달아줘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가 주식 애널리스트 관점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90일 이런 건 이런 거고 투자 옵션이 될 수 있고 이야. VLCC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어디가 잘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돼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지가 우와. 전문가래요. 데이터는 운송업계가 글로벌 경제 회복과 연료 수가 증가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야. 운임 상승은 물류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야, 묻지도 않은 것까지. 네, 투자자들은 이런 왜냐면 얘한테 증권 애널리스트 투자하라고 관점에서 했으니까. 분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선박 운송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넣을 때 아까 전에도 그렇던데 음흠. 너는 누구야? 네. 너는 애널리스트야. 너는 뭐 누구야? 그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요즘에 그래서 이거를 엔지니어링으로 얘기해야 되냐 디자인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말은 많지만 예.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조적이거나 다양한 형태로 써주는 걸 하나의 직업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일종의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 AI랑 이렇게 맨날 대화하면서 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나와 라는 것들 이제 방법론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ct as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는 어떤 롤플레잉을 하는 거야. 심지어 얘한테 뭘 해줄 수도 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넌 엑셀이야 라고 얘기하면 엑셀 데이터를 잘 읽어요. 아. 네. 지금부터 너는 파이썬이야. 어. 자 코드를 짜봐. 이러면 잘 줘줘요. 그래서 얘가 이 원리 자체가 LLM 자체가 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처음에 세팅이 되면 그 세팅된 데이터 안에서 확률을 줄이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범위를 줄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그렇죠. 다 찾는 게 아니고 너는 엔지니어야 하면 네. 엔지니어의 그 범위 내에서 찾는 그쵸. 단어를 찾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100%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딥러닝은 항상 이게 어떻게 되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벤치마크 값들을 봤더니 역할을 주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가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무역 활동의 정지 후 급격한 쪼쪼쪼쪼 회복과 공급망 예. 복구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예. 야, 특히 대규모 컨테이너선의 운임 상승은
전자제품, 가구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커머스의 급성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세상에. 네. 다 아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GPT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얘한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전문적인 데이터나 완성돼 있는 파일이나 이미지나 내용을 주면 예.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해석을 시키거나 이런 걸 잘하고요. 이런 것도 비슷하게 또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면 얘가 이거 어렵잖아요, 말이. 예. 제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시키냐면 얘한테 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제목이 실은 비싼 배를 만들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거야? 이 내용을 같이 추론해서 분석 보고서를 쓰는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써줘. 아, 저걸 하나 더 넣은 거구나. 네. 중학생도 이해할 수준으로. 왜냐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지 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한테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 비싼 배를 만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에 대한 의미 분석. 여러분 서론. 우리는 비싼 배를 다가올 시간이라는 그래프를 살펴보고 알아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장난감이나 옷을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이 비용이 요즘 어떻게 달라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는구나. 네. 가격 변화. 우리 그래프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거고요. 2020년부터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런 상승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드는 비용도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세상에. 비싼 배를 만들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운임이 올라가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 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배들을 주문하려고 할 테니까 비싼 배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 예측. 운임이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고 선박 변화가 있을 거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중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될 거예요. 물건 가격도 비싸진다. 네. 이야. 이렇게 엄청 똑똑하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GPT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예.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있잖아요. 네. 그걸 실은 PDF로 받을 수 있잖아요. 어. 얘한테 올려요. 자, 이 그리고- 보고서 보고 네가 5줄로 정리해봐. 음. 네, 이거 보고 네가 초등학교 수준 혹은 중학교 수준 내가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돼. 강의 한 자 줘. 이걸 기반으로 내가 어디 가서 방송 한 2분 분량 해야 되는데 2페이지로 네가 방송 대본처럼 만들어줘. 만들어줘. 대박.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채팅창에 저게 그냥 돈 벌어 와. 저게 제일 좋은 최고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됩니까? 아 실제로 돈 좀 벌어 와줬으면 실제로 좋겠는데. GPT 초반에 나올 때 그런 챌린지도 있었어요. 얘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들을 요약해서 따라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야, 자 지금까지는 대박인데. 이제 이미지를 보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실은 이게 GPT-4에만 있던 기능인데 예.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샘 알트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오고 아주 재밌는 기능을 선물처럼 줬는데 이 음성 인식 기능이 원래 GPT-4에서만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무료 버전인 GPT 3.5에도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서버가 엄청 불안해졌어요. 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GPT 3.5로 음성 대화를 하면 아무래도 좀 얘가 성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장이 매끄럽진 않는데 예. 그래도 인지하고 대답하는 건 충분히 되면 얘로 뭘 할 수 있느냐 재밌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으로도 있지만 그냥 여기 보시면 GPT-4를 제가 지금 켰고요. 킨 거예요? 예, 네, 요게 유료 이제 버전, 유료 버전 챗GPT죠. 켰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를 뭐 3.5 4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3.5를 해도 기능이 되지만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4를 해볼게요. 예. 요 밑에 여기 헤드셋 모양이 있어요. 헤드셋 예. 모양. 헤드셋 모양을 누르면 얘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실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안녕 반갑다. 삑 소리 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네. 그럼 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start with a simple English conversation.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Let's 거예요. try another sentence. 자, 그렇게 자세하게 줘도 그걸 다 그 말을 다 알아먹었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얘가 TTS로 100% 알아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알아듣는 다음에 그걸 갖고 얘가 원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지가 오타 같은 걸 고치면서 문장을 익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에서나 구글에서나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오타 좀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타를 내더라도 보통 보면 아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얘가 그 맞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잖아요. 그런 방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떠든 거를 얘가 글자로 이렇게 바로바로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막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제가 얘한테 되게 전문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너가 지금부터 중국어로 뭔가 이렇게 전문 뭐 예를 들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방송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해줄래? 그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걸 갖고 저는 종종 어떻게 쓰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미국 CNN 방송에 나간 거야. 자 너가 지금부터 CNN에서 아주 유명한 앵커고 우리가 AI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네가 영어로 먼저 시작해줄래? 그럼 네가 영어로 시작을 해줘요. 그럼 제가 막 답변을 하면서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랍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무료로 풀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나오고 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TTS나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나 연구자분들은 상당히 좌절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만드는 게 필요가 없어서 저걸로 그렇죠. 다 대체가 되니까? 저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놀라운 거예요. 예. 예, 근데 약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사용자들한테는 솔직히 사용자들한테는 TTS가 뭐가 중요해요. 그것보다는 얘가 나한테 맥락을 알고 대화를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기술이 TTS냐 LLM이냐 뭐 LMM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얘가 마치 우리가 챗GPT도 비슷했죠. 챗GPT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준 거는 아 AI가 그런 걸 알겠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쓰려면 어려웠어요. 근데 쳐보니까 되는 거예요. 예. 얘도 비슷한 거죠. 말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 되니까 오 되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기술로 뭔가 설득하려고 했었던 회사들이 예. 아, 그래도 너네 어렵잖아. 근데 얘는 바로 쓸 수 있잖아. 조금 틀려도 얘 쓸래? 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 하겠네. 이제는 뭐 음. 노래 해봐 그럼 노래하고 뭐 가수 A 가수의 노래를 B 가수의 목소리로 해봐. 그것도 하겠네요 그래도. 지금 그게 이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AI 커버라고 아마 유튜브에 치시면 이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AI 임재범이 있습니다. AI 임재범이 부르는 뉴진스의 디토 막 이런 거. 그러면 AI 임재범 스타일로. 그렇죠. AI 임재범이 부르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아. 그럼 들어보시면 끝내줘요. 이제 임재범님의 목소리로 보고 싶다를 부르는데 와 그럴 듯해요. 야 이거 옛날에 네. 그 뭐 그 재능 있는 개그맨이 모창하는 거나 들을 때나 와. 그럴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걸 또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예. 2차 저작권에 대한 이슈나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완전 이래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진짜로 그 임재범 가수 선생님하고 예. 그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콜라보를 해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예 네. 이거 재밌다. 그래서 네, 마치 히든싱어처럼. 예. 뭐냐면 두 개를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이 둘 중에 진짜로 임재범이 부른 게 뭘까요?를 찾는. 와. 그래서 어떤 데는 배척하고 어떤 데는 이거 기술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지만 예. 어떤 데는 반대로 이게 기회다, 새로운 마케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또 있습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있습니까? 네, 예. AI 이진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진우. AI 이진우 그동안 지각했을 때 한 번씩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AI 이진우를 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일단은 제가 실은 엊그제 사무실에 왔었어요. 예? 와서 예. 뭘 찍었어요. 예? 이진우 기자님한테 제가 아무 얘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손짓 발짓 하시면서 한 3분에서 5분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제가 하나 찍었거든요. 예. 어떻게 그냥 평소 얘기를. 예.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찍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자, 그것도 본단 말이야. 네. 아, 창피해. 아 진짜. 1분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어요. 어? 네. 와. 자,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PPT. 예. 아, 한국어로.
네, 그 정도면 괜찮고 팔만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조금 그렇게 드시는 게 좋죠. 왜냐면 지금 내리면 아예 팔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 정도. 네. 네. 오케이, 그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자, 아무런 대본이 없이 또 아무런 주제도 없이 지금부터 5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라고 김덕준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문이 어디 있는가?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데 앞으로 5분 동안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런 촬영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우리 삶에 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돈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 저렇게 찍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저건 실제 모습. 네, 예. 실제로 이제 좀 재미없으실까봐 예.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좀 웃어야지 잘 나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웃으셔서 마지막에 억지로 웃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합니다. 방금 건 AI 아니고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저렇게 촬영본? 촬영을 5분 정도 이제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용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진짜 같은 게 그게 아니라 그건 조금 진짜 전에는 진짜 진짜였어요. 인트로를 본 그건 겁니다. 네, 지금은 진짜입니다, 진짜. 방금은 네, 진짜를 진짜 같아요. 그죠? 그건 진짜였습니다. 진짜를 만들어서 그 영상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이런 서비스가 많아질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서비스가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한테 이 영상을 만든 거 올려줘요. 예. 올려주면 찍은 걸 올려줬어요. 네, 올립니다. 올리면 렌더링 과정을 거치고 실은 그 다음에 개인이 내가 맞다라는 걸 인증을 한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증하는 영상도 찍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냥 글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어허.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지식, 뭐 알고 싶은 지식, 알아두면 좋은 지식을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리는 어른들의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서밋을 누르면 예. 이거가 한 30초, 1분 안쪽이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1분 안쪽. 그럼 이제 만들어진 거를 한번 이거는 진짜 AI가 만든 이제부터 아까 그 영상으로 이제부터 이제 AI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짧은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지식, 알고 싶은 지식,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지식을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리는 어른들의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시작합니다.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네.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한국어로 들으니까 예.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저 5분 정도도 안 되는 영상을 올렸는데 어.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그전엔 인공인간 만들려면 정말 이걸 막 360도로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스마트폰 한 대로도 됩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4K 영상이나 아니면 1080 이상 찍어서 3분 정도 찍은 다음에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얘한테 제가 지금 한국어를 썼잖아요. 예. 얘한테 영어를 쓰거나 일본어를 쓰거나 어. 중국어를 쓰면 성조까지 다 해줍니다. 외국어를 해준다.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데 네. 그 사람의 목소리로 입모양과 함께. 뭐 한번 해봐요. 방금 찍은 걸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상을 기반으로 제가 이 아까 그 한국어를 예. 이 쓰는 데다가 번역도 디벨을 돌려서 예. 영어로도 한 줄 넣고 일본어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타임라인에 한국어 한 줄, 일본어 한 줄, 중국어 한 줄 뭐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쓴 그럼 거예요. 번역기로 돌리면 바로 나오니까. 네, 그렇죠. 예. 번역기를 돌리면 나오니까. 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영상을 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아직 지식. 이제 쭉 보시면 1분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5개 국어를 하는 이제 2%를 2%의 본다? 모습을 제가 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소원이었는데. 자, 볼게요. 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지식, 알고 싶은 지식,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지식을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리는 어른들의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시작합니다. Yes, understanding the grown-up educational show that picks and chooses what you need to know, what you want to know, and what's nice to know. We begin. 是的，了解。这个成年人的教育节目会挑选你需要知道的、你想知道的以及你乐意知道的内容。我们開始。はい、皆さんが知っておくべき知識、知りたい知識、そして知っておいた方がいい知識を選んでお届けする大人の教育放送、Understand、始めます。Sí, entendimiento, el programa educativo para adultos que elige lo que necesitas saber, lo que quieres saber y lo que es bueno saber. Empezamos. Ya, understanding, acara edukasi untuk orang dewasa yang memilih dan memilih apa yang perlu Anda ketahui, apa yang ingin Anda ketahui, dan apa yang menyenangkan untuk diketahui.
Kita mulai. 맨 마지막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태국어 같아요. 태국어. 태국어? 네, 태국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목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네요. 네. 제가 태국말, 스페인말을 배우면 딱 저렇게 하겠네.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거 막 각국어 언어로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일본어 배우면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어는 성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가 성조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일본어는 약간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어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한 문장에 넣어서 그런데 예. 얘를 만약에 언어별로 별도로 이제 만들면 예. 이것보다 좀 더 더 잘 자연스러워요? 나옵니다. 네,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대박이다. 네. 자, 이런 기술이 이제 누구나 그냥 손쉽게 클릭 몇 번 하고 하면은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 수 있고 이걸 갖고 홍보용 영상도 만들고 뭐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저보고 한 5분 정도 무슨 아무 말이나 하라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디에 올렸으면 저렇게까지 만드는데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렌더링 하는데 실제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예. 실제로 30초짜리 영상 만드는데 1, 2분 정도면 됩니다. 한번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만들어 본다고요? 지금 네. 이 방송 생방송 중에 네. 만들어 보죠, 뭐. 네.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우와. 어떤 말을 쓸까요? 한국어를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일본어를 쓸까요? 독일어 해봅시다. 독일어. 독일어로 무슨 말을 하면 좋겠어요? 독일어로 우리 말로는 짧게 한 줄 정도 한번 해보시면. 한 줄 정도로 네. 네. 이제는 언더스탠딩 세상이 왔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요 화면에 보시면 네. 제가 메모장을 하나 켜볼게요. 예. 요거는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네, 이걸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예. 이제는 언더스탠딩 세상이 맞습니다. 왔습니다. 자, 밥은 안 먹어도 언더스탠딩. 안 먹어도 언더스탠딩 이렇게 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디벨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예. 디벨을 가지고 이렇게 독일어를 네.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저기 나오죠. 네, 나왔어요. 네. 아, 읽을 수 있으시군요. 독일어를 잘 하시는군요. 네. 독일어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실제로 없는 이게 동안에. 번역이 어느 정도 좀 되나요? 맞아요?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의역이니까. 벨트- 언더스탠딩도 독일어로 바꿔줬고. 네, 그쵸. 벨트는 확실히 알겠는데. 야, 이렇게 저는 넣고 언더스탠딩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오케이. 넣고 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테스트로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그럼 저 독일어 영상을 만드는 중이에요? Es ist 네, eine 지금 이제 소리 Verständnisvolle 얘가 Welt. 체크했고요. Verstehen ohne zu 3초짜리래요. 서밋 누르고 하면 서비스 네. 됐어요. 제가 할 일 끝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레디를 돌리고 있고요. 아마 한 1, 2분 정도 8%막 올라가니까 예. 이 동안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한 가지 보여드리는 동안에 또 얘가 잘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머나. 예. 이러면 네, 이제 금방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내년에 아주 게임 체인저가 될 게 우리가 알고는 유튜브에 이런 비슷한 기술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언어를 가리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야.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게 저게 언제 된다고요? 내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지금은 왜 못해? 지금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의 속도랑 이거를 진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저런 도구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 내에서 아니라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은 이미 존재해요. 바로 올리면 되니까. 네, 그쵸. 아 근데 생방송도 그렇게 한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유튜브 도구 안에 이게 아예 들어간다는 거야. 아예. 유튜브 기본 옵션 내.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 만들어서 올릴 때 아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자막은 자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서 제가 언어를 고르면 내가 그 독일어 말로 바꿔.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와, 그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완전히 우리한테는 바뀌어요. 기회일지 폭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이게 기회로 느껴집니까? 이 바보야? 우리는 시장이 망했습니다. 넓어지잖아요. 시장이 넓어져. 야 영어로 독일어로 된 거 좋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국인들은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언더스탠딩 보고 있는 건데 그게 한국어로 바로 나오잖아 그럼.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리고 이게 스포티파이 아시죠? 예, 압니다. 우리가 아는 스포티파이 같은 데선 팟캐스트를 하는데 팟캐스트에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팟캐스트 들을 때도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약간 어설프지만 한국어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라디오 같은 데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자막 없이도 외국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야. 야. 여러분 언더스탠딩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알자지라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자,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다 만들어졌어요. 야, 다 봅시다. 다 만들어졌고요. 봅시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한번 제가 소리 키면은 꺼주세요 마이크. 예. 자, 자막을 한번 캡션을 온하고 켜볼게요. Es ist eine verständnisvolle Welt. Verstehen ohne zu essen. Es ist eine verständnisvolle Welt. Verstehen ohne zu essen. 예. 뭐 호흡을 좀 더 주거나 속도를 주거나 심지어 중간에 어. 콧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간에 갑자기 하는 게 막 들어가요. 지금 저 프로그램은 네. 그 챗GPT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저 어떤 스타트업에서나 뭐 어떤 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일 텐데 네. 저게 챗GPT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니면-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의 이 기술에 대한 이슈들은 있는데요. 예.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기술의 일부를 API로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의 기술을 합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스퍼 API라고 해서 그 음성 인식과 관련돼서 아까 챗GPT에서 보여드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이렇게 다른 데 연결하거나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활용하고 그리고 원래는 영상 합성을 잘하는 데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만드는 데들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API를 가져와서 자기의 기술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아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예. 이거를 오늘 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좋아하실지 아니면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언더스탠딩의 밥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또? 네. 밥줄과 연결되는 기술 이거 시간상 다른 거 못 보여드리니까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야. 제가 언더스탠딩의 밥줄과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언더스탠딩이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유튜브 영상 예. 요약해서 글로 보여주고 글로 하는 텍스트로. 예, 글로 예. 텍스트를 씁니다. 정리 보여주죠. 예.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튜브 내용을 지가 다 알아듣고. 네, 릴리스 AI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국내 예. 서비스고요. 예. 우리나라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 트로우.ai라고 하는 해외 서비스를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예. 국내에도 이게 비슷한 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유료화가 됐고 릴리스 AI라고 하는 녀석은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예. 누르면 아까 그거잖아요. 예. 대기업이 $1 한 보따리를 든 이유. 어허. 자 요약 노트.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별로 네, 시간별로 국내 기업. 한국 대기업. 이게 이미지랑 설명을 다 해주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저 부분에서 저 얘기했다. 저거지. 저런 표정으로. 네. 저렇게 얘기했다. 네. 그걸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예. 처음에 제가 아마 이 기술을 만든 게 국내 회사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그 챗GPT API를 땡겨와서 이제 그걸로 초안을 만들고 거기에 본인들의 기술이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얘네가 뭘 하냐면 처음에 아예 녹취 스크립트를 풀로 짜요. 만들어요. 예. 네. 예. 저렇게 해주는 업체들은 좀 있습니다. 녹취 네. 스크립트를 쭉 그렇죠. 해주는. 예.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GPT API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를 쓰는 게 이게 보시면 조금 틀리거든요, 말이. 왜냐면은 그렇죠. 보통 그래요. 이게 이제 LLM을 활용하니까 그럼 이렇게 한 걸로 요약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예. 그다음에 타임스탬프도 만들어 주지만 예. 블로그도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보여줍니다. 와. 기사를 주고요. 이건 왜 유리한가? 그려왔고요. 저렇게 블로그 글을 써준다고요? 저렇게? 예. 누르기만 하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읽는 데는 문제는 없죠. 읽는 데는. 예. 이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대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그냥 링크 넣고 클릭하면 끝이에요. 네. 와. 저건 뭘 교육시킨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요. 해줘 그런 게 아니고. 없어요. 그냥 저 보여드리면 릴리스 AI라는 사이트에다가 잠깐만요. 이것도 그럼 아예 하나 보여드리죠. 3프로 TV에 예를 들면 제가 아무거나 한번 유튜브에서 지금 검색을 해서 네. 언더스탠딩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와. 네, 이렇게 해서 언더스탠딩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다. 18분짜리다. 요걸 링크를 넣고 여기에 붙이고 네. 이렇게 해서 소화하기. 소화하기 하면 바로 나오네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이야. 속도가 나오는 수준은 누군가가 한 번 만들었을 때 보통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아니면 여기 보면 녹취 스크립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나오고. 네
그리고 요약 노트 나오고 요약 노트 누르면 예, 이런 식으로 예, 3% 하이라이트도 끝났군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블로그글 이렇게 하고 대체될까? 어떡하냐. 비중 변화는 야. 우리가 할 일은 저거 쭉 보놓고 오탈자나 잡는 일 하겠네. 예, 그럼 되겠죠. 저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아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잠깐 좋았죠? 잠깐 좋았으나 야. 비서로 쓴다는 생각에 잠깐 신났으나 네. 결국은 밧줄이 끊어질 것 결국은 같은. 언어 장벽마저도 넘어서 네, 그냥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원래 좀 보여드릴 게 많긴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수준으로 가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건데요. 이제 생성형 AI 요즘에 되게 서비스 많잖아요. 네. 그림판에 들어온대요. 그림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리는 것들을 지금 뭐 챗GPT나 달리나 웹 서비스로 막 단어 쓰면서 막 하잖아요. 네. 그 다음 윈도우 12 버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앱인 그림판에 생성형 AI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웹 서비스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면서 거기에 뭐 그려달라면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결론 저 PPT 또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웹에서 되게 유명한 짤방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AI야 검을 든 기사에 말을 그려줘 이렇게 시키잖아요. 예.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주는지 아세요? 얘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말이 검을 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을 얘는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예. 검을 든 기사의 말. 그러니까는 말인데 말이 검을 들고 있고 애매하잖아요. 검을 많이 들고 있구나.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렸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생각보다 되게 뭉뚱그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AI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나 아주 이제 인간의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얘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기분이 좀 안 좋네. 오늘 이 영상은 네. 안 내는 안 걸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한 4천 명만 보고 가신 걸로. 그래. 안 돼 이거 안 돼. 아직 안 돼. 보여드릴 게 이거. 한창인데 요 책에 이런 거 70개 종류별로 70여 개 안 돼. 들어있습니다. 70여 개 사용법. 자, 네. 섭외 누가 했습니까? 추천서 써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추천서 써주신 분. 추천서 어떡해. 써주신 분이. 우리 애들 아직도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 자,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야 진짜 성큼다고 왔네 뭐가. 완전 호러 영화였습니다. 호러 영화. 동준 서커스쇼를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